소유자가 경매를 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경매의 목적물이라 함은 경매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도 있고 토지의 정착물도 있고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일반 토지, 또 토지의 공유지분, 또 채무자의 소유인 미등기 토지로서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경매의 목적물로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 뭐냐 하면 그냥 편하게 공유지분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 명의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유지분 중에 대지권의 목적인 공유지분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근거해서 건물과 분리해서 독립한 부동산 집행의 목적물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집권은 집합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합건물을 보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지권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이 올라간 땅 역시 건물 소유자 여러 명들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즉 내가 소유한 건물 부분에 딸려오는 토지 사용권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건물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권이라는 것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대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착물에는 독립된 정착물, 종속된 정착물, 반독립적인 정착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독립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로 건물, 또 건물의 공유지분, 또 구분 소유권,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 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이 단어가 생소할 거예요.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독립된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또 뭐냐, 하나의 건물이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각자의 공간을 소유하는 방식인데 쉽게 그냥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이런 걸 말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 아파트 101동 101호에 사는 내가 우리 A씨가 있어요. 101호의 전용 부분, 자기 집 내부 있잖아요. 그걸 소유하면 동시에 복도에 또 계단에 엘리베이터에 다른 입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의 건물을 법적으로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종속 정착물이란 뭐냐?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못한 수목, 다리, 도랑, 돌담 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명인 방법. 이게 또 뭐지? 무슨 말이지?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나무나 그 나무에 딸린 과실 또는 뭐 채소, 논에 세워둔 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토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그 공시 방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죠. 토지의 소유자와 사나무의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보고서 감정평가도 되고 그냥 그대로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경매 진행 중에 방법이 있어요. 이제 조금 명인 방법이 뭔지 이해하셨죠? 쉽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반독립 정착물이란 또 뭐냐?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나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농작물, 또 미분리 초당과실,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수목 등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농작물 잘 알잖아요.
대법원 판례상 경제 권한이 없이 내가 남의 땅에다가 점유자를 배제하고서 농작물을 심었어. 이럴 때도 그 농작물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잖아요.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인데 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 또 이제 미분리 천연 과실은 뭐냐? 토지의 이제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나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이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열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과실 수취권자를 이제 체험자로 해서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제 가능한 거죠.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이제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물건이 있어. 거기부터 생겨나는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연과실이라는 말이 있고 법정과실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요. 뭐 논밭에 과수원에서 내가 이마에서 직접 수확하는 뭐 있잖아요. 버섯도 있을 수 있고 벼도 있을 수 있고 뭐 배추도 있을 수 있고 사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천연과실이에요. 또 건물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그 임대료, 이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법정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과실 수취권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수목,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상권, 전세권, 뭐 인처권 같은 권리로다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서 남의 땅, 타인 소유의 토지에 내가 나무를 심자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심은, 그 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땅 주인하고 내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심은 나한테 있는 거야. 이럴 때 경매로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나무의 소유권 나한테, 낙찰자가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 소유권 남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적법한 권한이 없이, 즉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경매가 넘어갔어. 땅이 낙찰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내가 심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마저 그 낙찰자한테 넘어가서 내가 그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한이 있고 없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법원 경력에서 많이 참고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용어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쉽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수사 플랜 B였습니다.